예, 이번 주 미제 사건. 네, 미제 사건이거든요. 뭐 저번 주에도 말씀 미리 드렸지만 미제 사건은 지역이 표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또 추후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지역이 알려지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지명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나쁜 동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그건 네, 아니고 네, 절대. 네. 아유,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여기가. 네. 여기가 어디냐면 충남 서천이에요. 아, 살기 좋죠. 예, 충남 서천 그 카센터 방화 살인 사건. 이거는 아마 미제 사건 뭐 얘기하면 아마 뭐 거의 몇 순위 안에 들어가게 회자되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그랬던 사건입니다. 충남 서천 카센터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네, 방화. 명확하게 얘기하면 네, 희생자가 3명이나 됐었죠. 아유. 4명이죠. 나중에 네. 같이 한번 되면 더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시작된 거는 2004년입니다. 네. 2004년 5월 2일이니까 이제 막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네. 2004년 5월 2일 날 01시 52분 새벽녘이죠. 예.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자동차 오디오 판매점 네. 이 남자 주인이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마 일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업장이에요. 네. 근데 자기 옆에 그 건물 바로 옆에서 붙어 있는데 그 카센터예요. 거기는 이 옆에는 카센터. 네, 여기는 카오. 그러니까 여기가 한 5가구가 쭉 붙어 있는 그런 그 동네인데 네. 이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맨 가쪽에는 식당이에요. 식당이 있고 일렬로 이렇게 붙어 네, 있어요. 네. 식당이 있고 그 옆에 농기구 수리점. 네. 그다음에 그 옆에가 중장비 업체. 네. 그 옆에가 자동차 오디오점. 네. 또 맨 끝에가 카센터예요. 이제 쭉 도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네. 예. 5개. 그러니까 식당, 농기구 수리점, 중장비 업체, 자동차 오디오점, 카센터. 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자동차 오디오점 이제 이분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옆에 이 카센터 이쪽 그 맨 끝이죠. 네. 여기서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누가 벽을 막 긁는 것처럼 푹푹 긁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네. 이게 뭐지? 그래 나왔어요. 새벽 1시니까 네.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옆에 자기 옆 건물 네. 카센터에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이걸 보고 카센터 후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까 앞쪽에 문들은 다 닫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람이 기거하니까 네. 카센터 주인 찾아가서 문 열으려고 후문을 가서 열으려고 그러는데 못 열었어요. 불길이 엄청나게 붙었네요. 막 붙어 나오니까. 예. 그러면서 안쪽에서 그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시 카센터 정문으로 뛰어갑니다. 네.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 앞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역시 잠겨 있어요. 아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52분에 불난 거 알아서 뛰어나가서 문 열으려고 보니까 이미 극성기에 달해 있잖아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그 훨씬 전부터 불이 전에 뜬 거죠. 붙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잠깐 사이에 한 56분경 정도 됐을 때 뭐 상가 전체로 싹 불이. 5개 상점이 일렬로 쭉 이게 조립식으로 만드는 닫힌 건물이에요. 이제 완전히 전소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뭐 그냥 딱 옆에도 다 붙었겠네요. 그냥 우르르 다 불 붙어버린 거죠. 5집이 다 탄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요. 조립식 닫힌 판넬이죠. 건물이라는 거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형태를 샌드위치. 이어붙인 거 샌드위치 판넬. 샌드백 패널 같은데요. 그걸로 쭉 붙었으면. 이어붙인 5가구. 그럼 다 타지 그냥 한 방에. 순식간에 번지죠. 아이고. 5개가 다 탄 것 같습니다. 야. 그 전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센터에서 네.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8살 애들이요? 된 애들, 남녀 애들. 남자애 여자애가 각각 8살 예. 애들하고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려운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3명이 죽은 거네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원 확인 어려운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센터 여주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애들이, 추정을 했어요. 네, 추정을 그 하고. 카센터 여주인 같은 경우는 43살 먹은 여성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처음에는. 예. 밤이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카센터 영업이 끝나고 낚시를 갔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빠지더라도 애 둘하고 엄마가 사망한 걸로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네.
국가수 그런데 감식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수 나와서 직접 화재 감식하거든요. 해보니까 그 여성이 카센터 여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옆에 이 그 자기가 문 열으려고 했고 신고했던 농기구 수리점 그 농기구 수리점은 이쪽 끝에서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지. 예, 저 신고한 사람은 여기 저 자동차 오디오점 오른쪽에서 두 사장이고. 번째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카센터의 주인이 아니고 이쪽 농기구. 맨 끝에서 두 번째 농기구 수리점 안에 예요. 여사장님. 여사장. 40세 되신 분. 거기서 그러면 이분이 이쪽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양반이 맨 끝에 카센터로 가서 거기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 둘하고 사망했다면 여기 애 엄마는 지금 카센터 애 엄마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깝깝해지는 거지. 웃기네 이게. 예? 그 어떤 이유로 그럼 이 끝에서 있던 농기구 수리점 그 여주인이 거기에 가서 사망을 했느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 농기구 수리점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가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이래요. 그러니까 한 자정 조금 넘어서 그러겠네요. 그 정도의 이 카센터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대. 엄마가. 그랬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카센터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낚시간 우리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다. 좀 와달라. 그 전화를 받고 애들이 둘 있잖아 거기 남매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봐주려고 이 엄마가 카센터로 간 걸로. 그러면서 갔는데 그 이후로 우리 엄마가 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사망한 거예요 지금 그때에서.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 이후에 진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일단 카센터 여성은 지금 발견 못했고. 근데 카센터 이 주인 남성이 하는 얘기가 낚시 갔었잖아요. 이 사람은 익산 전라북도 익산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나 교통사고 당한 사실이 없어요. 나 교통사고 당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 아내가 내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러면서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을 우리 카센터로 불렀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네. 이게 웃기는 거죠. 이 카센터 남자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새벽 3시경에 불 나갖고 니네 애들이 다 사망했다. 지금 아내는 없고. 그렇지. 이거를 처음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무슨 전화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야. 걔들 주고 와이프도 모르는 거네 지금은. 그렇죠. 애들은 이제 죽은 거 이제 경찰이 연락해 줬는데 와이프는 지금 현재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근데 네 마누라가 농기구 수리점 아줌마를 교통사고 당했다고 불러서 거기 갔는데 지금 농기구 수리점 아줌마가 죽었다. 경찰이 얘기하니까 나 교통사고 당한 사실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키가 뭐겠습니까? 부인이네 일단. 카센터 여주인이 어디 갔느냐 일이고 이제 경찰은 아마 이 카센터 여주인 찾는데 전부 몰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키를 주고 있잖아요. 사건 열쇠를. 그렇지. 그렇죠?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현장 내부도를 좀 보면 카센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이 앞쪽 전면이 작업장이에요. 그 뒤편으로는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있겠죠. 사무실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게 거실 겸 안방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실 겸 안방. 그 옆에가 애들 방. 그다음에 그 거실 겸 안방 바로 앞쪽에 주방이 있고 애들 방이 있는데 그 앞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하네 교조는. 그런데 지금 그 사망한 상태를 보면 거실 겸 안방으로 쓰는 데서 그 농기구 수리점 그 안주인이 사망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방에 쌍둥이 남매가 쓰는 방에 애들 둘이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5월 2일 날 13시 40분이에요. 카센터에서 그러니까 아까 5월 2일 날 이제 한 2시경에 막 불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날이 밝아갖고 오후 1시 40분이 됐어요. 1시 40분경에 카센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이 서천군 마산면 거기에 있는 한 저수 주변에서 난 거기 가봤거든요. 낚시하러. 저수지 주변에서 카센터 여주인의 이 웃돌이 상의가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데서. 지금 찾고 있는 카센터 여주인이
집에서 한 10km 넘게 떨어져 있는 저수지 그 주변에서 웃돌이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견 이거는 저수지에 빠져서 사망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하여튼 마을 주민이 그걸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옷을 찾아가지고 네. 당연히 이제 그 옷 주변도 수색은 하지만 예. 옷을 찾아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옷은 일부분이 이 흉기에 의해서 찢긴 상태. 정확하게 날카로운 도구가 그냥 뚫고 들어간 그런 자국이에요. 아. 그게 목 부위예요. 예. 그 옷 상의가 발견됐고 피도 묻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옷에서 DNA를 채취해 가지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DNA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시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마 조금 미량 발견한 거죠. 근데 2004년도 이 당시만 해도 DNA 기술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경찰은 그 상의가 여주인 상의가 발견된 그 지점을 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수색하죠. 네. 혹시 그 여주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거죠. 답답하네. 그러면 뭐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네. 계속 여주인 찾는데 모든 경찰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계속 수색이죠 뭐. 저수지가 워낙 커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하다 안 되면 저수지 물을 전부 다 빼야 돼요. 빼더라고요. 저 빼는 다 거 빼야 봤어요. 돼요. 예. 근데 이제 다 빼기 이전에 스쿠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원돼 갖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수지 또 뻘 같은 게 형성돼 있으면 네, 잘 안 돼요. 네, 빼시더라고요. 아마 그 일대를 집중 수색하는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8일 뒤에 8일 뒤. 8일 지나서. 네, 그러니까 5월 10일입니다. 네. 5월 10일. 이미 한참 이제 지났네요. 시간이 꽤 지났죠. 네. 5월 10일 08시 55분. 네. 그러니까 9시가 다 돼서 네. 카센터에서 이번에는 한 4km 정도 떨어진 예. 서천면에 한 대형 수로가 있어요. 수로. 수로, 예. 그 수로에서 여성이 발견이 됩니다. 아, 이렇게 큰 거를 카센터의 여주인. 수로 안에서 예. 발견됐구나. 그러면 아까 저수지 주변에서 상의가 발견됐죠. 그러면 저수지에 빠져서 흘러가지고 수로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있어요, 예. 그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저수지를 훑었어도 떠내려가 가지고 수로 쪽으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서초면 한 대형 수로에서 거의 뭐 부패가 많이 진행. 많이 특히나 됐죠. 8일이면. 5월 달이니까 부패 진행 급속히 되죠. 모래도 거기에다가 잠겼는데. 물에 빠진 익사체는 네. 부패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 때문에 사망 시간도 추정하기 어려웠고요. 아, 심하게 부패되죠. 예, 심하게 부패돼서 네. 다만 목에 딱 하나의 상처 딱 꽂힌 아. 그 상처 하나 자창 예. 그거의 단 1회 공격에 급소로 그냥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동맥이 절단되면서 사망한 걸로 예.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이상하네요. 인식이 됐고요. 예. 그 즈음에 예. 또 국과수에서 와가지고 화재 감식했었잖아요. 예, 했죠. 그 최종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이게? 화재는 예. 방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없다. 아, 실화가 아니고. 실화 아니다. 왜 이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면 예. 그 안에 있는 여성, 그러니까 농기구 수리점 여성이겠지. 예. 그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대피하려는 흔적 자체가 없어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사망했어요. 대피하려는 흔적이 불이 났었으면 대피하려고 뛰어나오거나 그렇죠. 막 이런 예, 문 거의 후문 출입구나 아니면 정문 출입구로 움직였어야지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죽어 있다는 얘기는 대피하려는 그 행동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이거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미. 예. 불 지르기 이전에 의식을 잃었다고 봐야 돼요. 어떤 형태로 의식을 예, 잃게 한 예, 거고 예. 그 이후에 불 지른 거예요. 예. 특히나 이 쌍둥이 남매 8살짜리 이 아이들 옷에서는 예. 등유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 애들한테 뿌리고 불 질렀다는 기름을 얘기입니다. 끼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끼얹고 불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방화 살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잔인하다.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이제 정밀 감식하는 가운데 카센터 안에서 찾은 게 네. 남성용 허리띠 버클이요, 버클. 버클. 이게 이 무궁화 문양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안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대요. 요거 뭐 대체로 내가 기억하면 뭐냐면 무슨 광복 관련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
아니면 뭐 국가단체 뭐 예, 그런 거 유공자 많아요. 뭐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태극 무모아 문양. 있고 예, 안에 맞아요. 태극기 있고 맞아요. 이런 예. 버클 같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그런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이 저 카센터 낚시 같은 남성이 이거 우리 가족 거 아니다. 이 버클은. 버클은. 이게 우리 카센터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가족 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범인이 불 지르고 살해하는 과정에 어떻게 버클이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판매품을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주문 제작일 가능성이 높은 네. 그 품목이고요. 네.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판매품 버클이 아니래요. 그렇죠. 기념품 형태가. 예. 그래서 제작업체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조사했는데 네. 7, 8년 전에 이미 그런 거 단종됐고요. 유통 경로를 추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버클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알아봤더니 버클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네, 가지고 있어요 현재. 예. 요게 나중에 이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보관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종합을 해보면 카센터 여주인은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농기구 수리점 그 여주인을 불러내가지고 네. 아이들을 맡기고 네. 집을 나섰다. 어. 이후에 카센터 여주인은 누군가에게 살해된 뒤에 유기가 된 거고 그렇죠. 그 여성이 나가고 카센터 여사장이 나가고 1시간 정도 뛴 다음에 네. 카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네. 세 사람이 사망한 거다. 뭐 요렇게 지금 이제 종합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요런 그 어떤 그 판단하에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그런데 이제 목격자를 몇 명 찾아요. 경찰이. 예. 누구였냐면 그 오디오 가게 주인. 네. 오디오 가게 그 바로 옆이잖아요. 네. 오디오 가게 주인이 송 씨인데 이분이 목격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네. 한 서너 명의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 4명에. 그 카센터 쪽에. 예. 카센터 안에서 여주인하고 그러니까 살해된 그 여주인하고 어떤 남자들이 얘기하는 걸 봤다. 봤는데 남자가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 카센터도 불이 다 켜져 있었다. 네. 2명 남자 사이에서 그 카센터 여주인이 황급히 막 뭐를 막 찾는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 남자가 2명 있었다. 네, 이 얘기를 예. 바로 옆에 오디오 가게 주인 송 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수리점 저 여성분이 전화 받고 나갈 때 네. 아들이 이쪽 끝에서 이쪽 맨 끝이잖아요. 네. 어두운 밤이니까 데리고 엄마를 배웅해 줬어. 아들이. 예. 그 아들이 엄마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카센터 앞에 엄마 나갈 때 문 열어주고 이렇게 보고 엄마 가 이러고 지켜보는데 저쪽에 보니까 카센터 앞에 낯선 사람들이 4-5명 있더라. 많았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장 차림이었다. 정장.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정장 차림에 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더라. 예. 남녀. 네. 요렇게 이 아들도 얘기했어요. 또 요 바로 옆에 농기구 수리점 이 사람도 남자가 2명 있는 거 봤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건 그 시간 즈음에 사람이 카센터에 꽤 있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앞에도 옹기종기 있었고. 예. 그러면 이들이 과연 용의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 CCTV가 없네. 아이고. 5가구의 영업장이 쭉 붙어 있는데도 그 당시에 그렇죠. CCTV가 없다 보니까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목격자들 이분들 둘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봤으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진술에 의해서 몽타주 작성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진술에 의거해서 몽타주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사람들도 용의자예요. 이 사건은. 그렇게 되네요. 이게 사건이 나면 항상 그렇거든. 예. 옆에서 봤다는 사람, 그 옆에 전부 기고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목격자 진술을 해갖고 사건을 흐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했는지 여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먼저 해요. 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진짜 본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거탐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몽타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난제가 있어요. 이게 왜요? 지금 저는 쉽게 얘기하는데 일선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목격자 진술을 샤하겠어요. 아우 선생님 그렇게 보셨어요? 아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막 협조 연락해 놓고 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도 용의자기 때문에 네 지금 나한테 해준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하려면 거탐을 실시해야 돼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네. 다 진술을 열심히 속창할 머리 빼놓고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해놓고 이제 통보하러는 딴 사람 보내지. 아, 딴 사람 보내요? 내가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 참 그래서 어렵다, 이제 딴 그치? 사람 보내. 딴 형사 사실은요. 선생님 보신 거 저 다 뭐 저희야 100번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이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받는지 여부를 거짓말 탐지기를 좀 해야 됩니다.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나쁘지. 네, 나 어떤 의심하는 경우에는 거니까. 그래갖고 아주 이 거탐 태우는 거 자체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 좀 빵짝 난 것도 많아요. 아, 어려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단 이제 목격자들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 예. 실제로 봤다는 거를 검증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몽타주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 이게 목달 작성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아. 자, 그리고 카센터의 그 여주인의 옷이 발견된 지점은 이건 서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대요. 저도 그렇게 지금 후미진 어떻게 알아? 장소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딱 추정한 건 이거는 서천 지리를 잘 아는 놈의 범행이다. 이거. 일단은, 네. 소행이다. 예.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리감은 있다는 얘기네요. 몽타주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거 서천 지리 아는 놈일 거다. 네, 즉 네, 말하면 네. 가까운 데 있다 범인은 이제 이런 인식을 한 거죠. 2004년 5월 10일 날 그런데 야 이거는 이게 진짜 이 사건에 정말 불가사의한 게 제가 이번에 분석하면서도 그랬는데 그 우체통 그 배달 그 집배원 있잖아요. 네. 집배원이 이제 그 우체통에 편지들 써놓으면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네. 이분이 2004년 5월 10일 날 수신이 서천경찰서 형사과장 앞으로 또 한 통은 서천경 그 지역 내에 유명한 지역 언론사 네. 사장 네. 앞 네. 해가지고 두 통의 편지를 네. 그 우체통에 넣어놓은 거를 네. 수거를 했어요. 네. 그 딱 그 집배원이 보니까 우표가 안 붙어 있어. 그런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신인은 서천경찰서 형사과장. 세네. 하나는 지역 그 언론사 사장. 네. 요게 두 개를 딱 해놓으니까 집배원이 후닥떴다. 이거 사건 난 건 알잖아. 네. 뒤숭숭한데. 네, 그건 알지.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 이런 편지가 있다고? 예. 네.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편지를 수거하는 순간에 그 여주인이 카센터 여주인이 발견된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발견된 진짜매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 이 편지 내용이 골 때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어쩌고.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개천에 있다. 그럼 개천에 맞네. 맞죠? 내가 불을 낸 건 아니다. 나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다. 뭐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얘기하면 네. 이건 경찰이 볼 때는 이거 장난으로 쓴 편지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이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 네. 자, 좀 더 그 저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나와 그 편지 쓴 놈, 나와 삼각관계에 있던 카센터 아내와 농기구 수리점 아내가 나 때문에 질투심에 서로 싸우다가 저지른 사건이다. 농기계점 아내가 카센터점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으며 나는 외국으로 떠날 것이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길게 얘기하면 이제 더 좀 디테일하게 편지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요? 이거 이게 해도 되려나 좀 불편하긴 한데. 카센터 화재 사건은 네.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서이고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서이고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저에 대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가 그만 이렇게 썼고요. 네.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 글이 도착할 때면 이제 원래 이제 멀리라는 얘기인데 멀하고 리를 빼먹었어요. 그러네. 멀리 갑니다. 이제 멀 갑니다. 네. 이게 진실입니다. 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게 편지 내용이 사실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놈의 말에 의하면
지를 하나 놔두고 남자라는 얘기야. 네. 나를 하나 놔두고 카센터 여자하고 농기계 여자가 사랑을 해 삼각관계래. 네. 그런데 이 농기계 주인 여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질투심 때문에 이 카센터 이 여주인을 죽이고 불을 지른 거래. 네.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자기는 그 시신만 날라줬대. 네. 그 저 날라서 어디 아까 저 저수지에 유기했다는 얘기지. 그거밖에 죄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죄책감 때문에 죽여서 나한테 시신 날르라고 해놓고 지는 죄책감에 애들하고 지하고 같이 거기서 불 질러서 죽었다 이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그 이 편지에서는 지문이 3점 발견되는데요. 네. 한 점은 집배원 거예요. 그거 당연히 나오겠죠. 2점은 미상인데 쪽지문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범인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방송 본다면 너는 분명히 편지에 있는 쪽지문에 의해서 검거된다. 나는 이거 5만% 이건 언젠가는 검거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네. 이제 쪽지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피스가 엄청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해결될 만큼의 쪽지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아마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전체 용선을 읽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저 경찰은 주기적으로 연 단위로 쪽지문 그거 지금 그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회신을 받고 있어요. 네, 연락해서.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검거됩니다. 이거는. 자,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이 그 여성 그 카센터 여성을 살해한 현장은 어딜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왜 살해 현장에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범인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 옷 발견 지점에서 죽였을까? 시신 발견 지점에서 죽였을까? 서로 옷 발견 지점하고 시신 발견 지점까지 사이에는 1.5km예요. 네. 그러니까 두 장소를 경찰이 샅샅이 뒤지죠. 그렇죠? 네. 옷 발견 지점, 시신 발견 지점. 그래서 이제 추정은 경찰이 그렇게 합니다. 옷이 발견된 지점 정도에서 살해해서 옷이 벗겨졌고 거기서 농수로를 따라서 이 발견 지점까지 흘러갔을 개연성이 더 높다. 현재 구조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는 근데 이제 이게 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군데 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나 옷이 발견된 지점이나 두 군데 다 모두 서천 사람들조차 왕래가 드문 곳이에요. 아주 외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따라서 범인은 이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네. 분명한 거는 토박이겠네. 그때 김씨 이제 카센터 여주인이 성이 김씨예요. 네. 이 김씨의 상태가 어땠냐면 신발하고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머리하고 팔이 수로 입구에 걸쳐져 있고 머리하고 팔이 이렇게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 이렇게 엎어져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 수색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물 속에서 바지는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옷 발견 지점에서 혹은 시신 발견 지점에서 어디서 죽였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쪽 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그렇죠. 소행이라는 거를 오지니까. 유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부검을 그러면 중심으로 한번 유추를 그렇죠. 해보자. 부검을 중심으로 한 번 공격했어요. 1회 딱 급소 공격해가지고 이 동맥이 잘렸어요. 일발필사래요. 일발필사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했을 가능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건 남잔데. 그 다음에 이제 폐하고 간에서 이 플랑크톤이 나왔어요. 그건 익사입니다. 숨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꽂아가지고 거의 팍 찔려서 바로 숨 끊어지진 않겠죠. 네. 피가 뿜고 네. 실혈사로 이제 죽기 직전에 거의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넣어버린 거네. 결국은 물 먹어서 네. 이 익사가 된 거죠. 플랑크톤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 점퍼 상인데 목 부분 쪽에 딱 한 번 찍혔는데 그 흉기가 처음에 봤을 때는 조그만 이런 단추 구멍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 2cm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 지름이. 그러면 내 생각엔 송곳 종류 같아요. 송곳이겠네요, 이거는. 송곳 종류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냥 뚫은 거 칼은 같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구하지 않으면 뭐 어려운 흉기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공구를 썼겠네요. 그러니까 범인이 한 번 공격한 다음에 그냥 팍 찔러서 악 하고 그냥 이건 끝났다고 보니까 물로 밀어넣어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초범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추해 보면 서천 쪽 지리를 잘하는 놈. 그 다음에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범인. 초범일 수는 없다. 이게 정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에서도 이제 특별한 특성을 경찰이 안 찾을 수 없겠죠.
필적 감정 같은 것도 경찰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요게 쓴 그 가로 세로 쓴 걸 보니까 요렇게 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기울거든요. 네. 왼손잡이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기울어요. 네. 이게 왼손잡이 특성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쪽으로 기은 그 왼손 글씨예요. 왼손 글씨. 그리고 글씨의 이 글자의 특징을 보니까 자간 침범. 글씨가 겹친다는 얘기예요. 예. 자간 침범. 예. 글자 간의 침범. 예. 그렇게 겹침 쓰기를 많이 쓰고 과하게 띄워 쓰기를 많이 써요. 그런 특성을 가진 놈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오른손잡이가 일부러 왼손으로 썼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그렇게 많이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이걸 단정지면 네. 왼손으로 썼다 해갖고 왼손잡이로 단정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손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 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농기구 여주인과 카센터 여주인이 어떤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를 했을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조사해봐야 되죠. 해봐야죠. 경찰이 예. 편지에 그 예. 어떤 놈이 썼으니까. 예. 근데 카센터 여주인 같은 경우는 뭐 그 동네에서 단정하고 품행 좋은 걸로 소문났어요. 그 편지 내용을 카센터 남편한테 보여주니까 예.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우리 되는 집사람이 얘기라니.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라고. 되는 얘기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지 내용에 아까 수신처가 형사과장이잖아요. 예. 여기서 생각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볼 때 2004년도에 형사과장이 있는 경찰서가 200 몇 개 되는 경찰서에 상급서에는 형사과가 없어요. 없죠. 수사과, 형수사과. 제가 2013년도에 퇴직할 때도 동두천 경찰서에 형사과장이 없어서 수사과장을 했어요. 제가. 그죠, 예. 예? 예. 형사과장, 수사과장으로 나누는 데는 1급 경찰서예요. 네. 근데 여기서 편지 수신처에 형사과장이라고 써놨어요. 어우.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요 편지 쓴 놈의 새끼가 형사과가 있는 데서 조사받아본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도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력이 있는 놈이니까 네. 형사과장 시스템이 설정 경찰서도 있는 줄 아는 거야. 예. 그죠? 쉽지 않은 건데. 예, 이거 쉽지 이거 않은 경험하지 거예요. 않으면 몰라요. 이 대도시만 형사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서천 경찰서에는 형사과가 없었어요. 네. 수사과에서 그냥 다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 놈이라는 그 유추가 가능하죠. 네, 예,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 의심받는 사람 당연히 나오죠. 남편도 자 의심받겠죠. 1번은 뭐 남편은 뭐 바로 용의자예요. 낚시 가셨으니까. 카센터 남편 예. 같은 경우는 예. 더더군다나 이 남편에 대해서 또 경찰이 이게 참 불편한 거지만 할 수 없이 하거든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많이 볼 해요.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아봐야 되니까. 살해 동기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 했더니 남편하고 사건 직전에 부부싸움 엄청 했을 때 우당탕탕 집기 다 때려부시고 네. 그러고 막 야 이혼해 막 서로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그럼 뭐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거 남편 아니야? 음. 그래가지고 남편을 정밀하게 동선 파악을 하기 시작해.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남편이 범인이라고 루머가 막 퍼졌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지. 억울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경찰이 동선 파악을 아주 꼼꼼하게 했습니다. 진짜 전북 익산으로 네가 낚시 갔느냐 뭐 이런 거를 쭉 동선 파악을 했더니 그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같이 낚시하던 사람도 있고 술 마신 사람도 있고. 그 남편은 정말 굉장히 억울한 그 케이스였죠. 그래서 많이 경찰이 억울하셨겠네. 남편 그거 다 조사해 보니까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또 동네에서 남편이라고 처음에는 소문내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청구했다 남편.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 말하면 함부로 안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이거 추론해 보면 네. 이거는 애초부터 살해 목적으로 왔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서너 명 모인 사람들이 범인의 부류라면 네. 살해 목적으로 때로 몰려오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티나게 돌아다니지 않겠죠. 아유, 보세요. 때로 사람 죽이려고 때로 몰려오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짐작컨대 죽이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때로 온 사람들이 범인이라면 네. 죽이려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 목적으로 애초부터 온 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
때로 온 사람들이 범인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서하에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짐작컨대 그 사람들이 맞다면 카센터 여주인한테 뭔가를 확인하러 남편이 없을 때 온 거야. 남편이 있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뭔가 있는 거고 남편이 없을 때 뭔가를 확인하러 왔고 카센터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게 틀어져 가지고 살해하고 그 나가서 자 카센터 여주인은 농기구 여주인 불렀어. 네. 자 들어왔죠. 예. 그리고 이 여주인이 카센터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나가서 카센터 여주인하고 네. 그 밖에서 여주인하고 얘기했는데 살해했어요 여자를. 살해하고 났다면 자 지들이 짐작컨대 농기계 여주인이 지금 애들 본다고 와 있잖아. 와 있지.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다 봤잖아. 봤지. 이 여자를 카센터 여주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갖다 버리고 유기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도저히 그냥 안 되겠어. 위험해서 저 여자가 우리 봤잖아. 다시 돌아와서 1시간 뒤에 불렀잖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이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하고 그 남매 아이들 뭔가 여성 같은 경우는 의식을 잃게 한 것 같아요. 저희 네. 타버렸기 때문에 부검이 안 돼서 네. 그런 건데 뭔가 둔기로 때렸거나 네. 뭐 해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또 아이들도 뭐 목을 졸랐다든지 뭐 아니면 베개로 눌러서 비구 폐색을 시켜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네. 옷 위에다가 등유 뿌렸잖아요. 네. 그리고 불질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카센터 여주인을 아는 사람 맞다. 네. 카센터 여주인한테 뭔가를 따지거나 알아보러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물어보러 올 때는 남편이 있을 때는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걸 알고 왔다면 카센터 여주인하고 아는 거야. 그렇죠. 남편이 오늘 낚시가 네, 나는 거 네, 사실을. 네, 네. 그날을 선택해서 와서 카센터 여주인을 잠깐만 가자고 불러내니까 카센터 여주인이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을 부른 것 같고. 네, 애들 봐달라고. 네. 뭔가 따지거나 뭐 하자고 가니까 갔는데 살해했어 이 여자를. 그리고 나서 유기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카센터 여주인이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을 불렀었거든. 오면서 자기들 얼굴을 봤단 말이야. 네. 불안해서 안 되겠어. 네. 그 시신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해하고 불지른 거 아니냐. 요렇게 추정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응? 아니면 이게 애초부터 요놈들이 카센터 여주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네 남편이 지금 저 교통사고 났어. 그럼 빨리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카센터 여주인이 황당해갖고 막 노해가지고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우리 애 좀 봐줘야 하고 농기구 수리점 여성을 불러다가 놓고 자기는 그 차를 탔을 수도 있어. 그죠? 네, 그 차를 그것도 가능한데.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 같은 경우는 본래 살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긴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파편팅 것 같고. 네? 예. 살해하다 보니까 애들까지 살해한 것 같아요. 네, 애들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게 현재 상태에 드러난 거 가지고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 통화 내역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깝니다. 다 깠는데 예. 안 나왔다는 거는 그냥 찾아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통화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갈게요 했으면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센터의 여주인 같은 경우도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할 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났어. 빨리 우리랑 가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요. 여주인 농기구 수리점 여주인 불러놓고 자기 막 그 사람들 따라 나갔다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당신 남편 저 교통사고 났어 하면 이 여성분 그 카센터 여사장 입장에 남편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해볼 수도 있잖아. 안 하고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아는 거요. 이 사람들 믿고 이 사람들 말만 믿고 따라간 거거든.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 전화하지 그럼. 맞아요. 바로 저 누가 찾아와갖고 당신 저 그 아내가 지금 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쳐서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집사람한테 전화해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 따라 나설 정도고 이쪽 불러다 애들 보라고 해놓고 그럴 정도라면 이 지금 말해준 사람들하고 이 카센터 여주인하고는 잘하는 사이예요. 그 사람 말을 신뢰하는 사이라고 저는 네, 봐요. 네, 네, 네. 저는 거기에 좀 많이 꽂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뭐 교통사고 나면 원래 경찰이 연락 오거나 병원에서 먼저 연락 오지. 그치. 이 사람들이 와서 연락할 때까지 안 있다고요. 네,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말해준 사람들을 전적으로 카센터 여주인이 신뢰하는 사람
말이야. 네. 그 관계를 좀 잘 조사했으면 좋겠어. 네, 네, 네. 카센터 여주인이 그냥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당신 남편 교통사고 났어. 그냥 그 말에 남편한테 전화하려고 확인도 안 하고 따라 나설 정도라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요거는 저 경찰이 좀 참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쪽에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아까 농기구슬이점 아들이 엄마 배웅하다 보니까 4명의 정장 입은 뭐 남녀. 남녀 선은 4명에서 5명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핏 그 시기에 그 밤 야간 시간대에 정장 입고 남녀가 이렇게 와 있는데 뉘앙스가 종교 믿는 사람들 같이 보였대요. 뉘앙스가요. 네, 그 느낌이. 그리고 또 실제로 카센터 여주인 같은 경우는 독실한 저 기독교 신자예요. 4년 동안 그 카센터에서 벌은 돈으로 헌금을 한 3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대요.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한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계 인물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이제 그 남녀가 같이 왔었으니까 그렇지. 더더군다나.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경찰이 그거 조사 안 했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예. 댕기던 주. 예. 근데 이 서천이 한 그 당시 6만 정도 인구거든요. 6만인데 교회는 거의 면 단위는 한 30곳 정도 된대요. 그 서천군 전체를 따지면 한 200곳 된대요. 200곳. 그러면 뭐 이 본인이 댕기던 교회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 조사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이 카센터 여주인하고 무슨 요만한 감정이라도 있었고 말다툼이라도 한 사람은 다 조사했을 그걸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동네 근데 좁아가지고. 용의선상에 뜬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것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정장한 남녀가 4명이 왔었다 그러면 그거 일견 나오는 그 종교하고 연관된 거를 뭐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가능성은 더 많아 보여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쪽도 제약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네, 예, 예. 조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요. 제가 10번 100번 저 이거 엄청 많이 읽었어요. 별걸 다 하고 다 읽어봤는데 네. 10번 100번 봐도 아는 사람인 거 분명해요. 아, 분명하네요. 왜? 그 새벽 1시가 넘어서 2시가 다 돼가는데 늦은 시간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아는 사람이 온 거예요. 네. 분명히 아는 사람이 꺼리낌 없이 온 거고 네. 뭔가 그 찾아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네. 그 더더군다나 또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갔다면 요거는 또 가까운 사이일 수 있고요. 그 밤에. 예. 네, 그 밤에. 예. 그리고 분명히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따지러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응? 예. 그래서 늦은 밤에 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 이유야를 막론하고 분명한 거는 카센터 여주인과 분명히 면이 있다. 그리고 카센터 여주인이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예.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 그리고 뭔가를 하여튼 따지거나 중대한 일이 있어서 왔거나 하여튼 그 밤 시간에 남편이 없는 거 알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가까운 사이예요. 이건.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일단은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제 카센터 여사장이 먼저 나갔고 나간 다음에 아이 보는 과정에서 농기계 여사장님하고 아이들 사망했고 이렇게 시간 타임테이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이들하고 한 방에 같이 있질 않았어요. 농기계 네, 여사장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이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에 있었고 예. 옆에 방에 남매들이 있는데 걔들 따로 죽고 이 농기구 여사장 따로 죽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카센터 여사장이 나가서 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살해된 이후에 이들이 시신을 처리하고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방에서 카센터 여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고 있는 이쪽 방에서 이 농기구 여주인을 살해하고 아이들까지 살해하고 불리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잔혹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거는 카센터 여주인을 안다. 분명히 안다. 뭔가 중대하고도 시급한 이야기를 한다고 온 건 분명하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네. 낚시 가고 없는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왔는데 맘 놓고 카센터 여주인이 문 열어주고 맞이할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면서 애들 봐달라고 사람을 부를 정도라면 이건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분명해요 이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6만 명을 전체 갖다 놓고 다 알리바이 까고 싶어요. 참 그러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클
그래요. 지금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게 장애가 있어갖고 못 하고 있지만 그 버클은 서천경찰서 그 증거물 창고에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언젠가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방송 본다면 잊지 말아야 할 거. 쪽지문이 저 편지에 2점 남았어요. 그거 언젠가는 나온다. 쪽지문 기술은 지금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네. 이제는 뭐 그전에는 손가락 3분의 1 정도 찍힌 거 갖고 못 잡았는데 3분의 1을 가지고는 이제 느끈히 잡아요. 그냥 나오죠. 이제 지금 3분의 1에 조금 더 적은 거 같아요. 그럼 한 5분의 1 되는 것도 나중에는 전체 융선을 그려내는데 쓸 수 있어요. 네. 그때쯤 되면 범인 새끼 잡힌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본다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좋다. 우리 방송 본다면서. 그러네. 그리고 사람을 살해해도 그렇지. 그래 뭐 사람 살해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거고 하지만 8살 남매 쌍둥이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어린애까지 살해하는 그처럼 천인공노할 이거는 죽어서도 상지옥에 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해가지고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람 새끼라면 그리고 지도 자식 새끼 나가지고 기른다면 지 자식 새끼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이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데도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과장이라고 썼고요. 예. 왼손으로 삐뚤빼뚤 쓴 거, 그다음에 이 한 방에 사람 찔러갖고 네. 한 거 이런 거 등등 보면 분명히 큰 경찰서 대도시에 기어나가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새끼예요. 네, 네. 이 범인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좀 융합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다가 범인 재수사하는데 필요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화나더라고 이거 하면서 그 어린 영혼들이 자꾸 애들, 생각나가지고 농기계 사모님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안타깝네요. 예, 그 농기계 그저 애 봐주러 갔다가 그냥 참 그 뭐예요. 진짜 비참하게 예,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참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것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4명이 예. 네 사람을 살해했는데 네. 이거는 뭐 살아생전에 처벌받지 않으면 사후 세계에서 더 큰 처벌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워낙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서천 카센터 방화 살인 사건은 그래서 뭐 그동안 막 떠돌던 누모 뭐 이런 것까지 총 합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오히려 헷갈릴 수 자꾸 있겠더라고요. 혼선이 있어요. 예. 혼선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나름대로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네. 딱딱딱 예, 끊어서 예. 좀 뭐 브리핑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해드렸으니까 수사 라인을 기준으로 해주니까 좀, 네, 예.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예, 잘 하여튼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검거될 것이다. 예. 검거돼야 하고요. 해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들었습니다. 네.